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기출문제 29번째 영상이고요. 임대차입니다. 이 임대차도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해드리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임대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그래도 두 문제 이상, 많이 나올 때는 한 4문제, 5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한 2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까운 문제를 한 영상에서 한 문제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죠. 일단 임대차에서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존속기간이에요. 자, 일단 임대차에 대해서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자, 이제 민법이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 민법에서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세권밖에 없죠. 그것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도 존속 최장기간에 대해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간인데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항상 조심할 것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이 보장이 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년이 보장되지만 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또는 원칙적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면 6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면 1월이 경과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인데, 자, 이 법정갱신도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와 전세권의 법정갱신과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위해서 비교 영상 올려놨는데, 자,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 만료 후입니다. 만료 전이 아니라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게 먼저 묵시적 갱신이고요. 물론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임차권으로 바뀌니까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묵시적 갱신됐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이 부족해가지고 친구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러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소멸이 되고요. 따라서 그 친구는 묵시적 갱신된 후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차권의 대항력입니다. 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왜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고요. 따라서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나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갖춰야 되는데 첫째,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이 등기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아니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입니다. 자,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어요. 이때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 또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이러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똑같은 거예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토지 임차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해지 통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별도로 또다시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형성권이니까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서 하는 경우 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고요. 물론 두 가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 대표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다면 고쳐줘야 되니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언제 청구하느냐? 필요비는 지출 시,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느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필요비는 지출한 때, 유익비는 종료 시에 누군요? 임차인은. 비교할 것은 뭐냐면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반환 시. 이에 반해서 임차인은 필요비는 반환할 때가 아니라 지출시고 유익비도 반환할 때가 아니라 종료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임대차는 대표적인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이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같이 정리할 것은 뭐냐면 건물 임대차, 건물 임차인에 걸립니다. 자, 건물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만약에 그것이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임대인 소유가 되니까 그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가고요.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고요. 거기다가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을 시켰다면 이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주의하실 점은 첫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려면 그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를 가고요. 또 부합이 안 됐다 해서 무조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다.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차임이죠. 차임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물,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예요. 물론 임대차도 낙선계약인데 문제는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죠.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유상이어야지만 임대차가 되니까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비로소 임대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월말, 연말이면 연말이고요. 수확물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확 후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겠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2월이 아니라 2기입니다. 따라서 주세면 2주, 월세면 2달, 연세면 2년이니까 2달 이러면 뭐가 돼요? X고요. 2기 분이에요. 따라서 2기 기간 동안 연체야 지급하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안 낸 차임이 2기 분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을 위한 증감 청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게 됐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무제한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는 증액의 경우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거 내면은 아주 잘 들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정리하고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두 번째 영상에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사례 예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먼저 1번 풀어보고 나머지 2번, 3번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 거거든요. 갑은 2020년 3월 15일 을에게 토지를 기간의 약정 없이 임대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토지라는 점이죠. 따라서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니까 민법상 임대차임을 우리가 캐치하셔야 되고요. 이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X.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번, 갑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다. X.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2번은 X죠. 3번, 을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갑이 수령한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자, 임대인이 했으면 6월, 임차인이 했으면 1월이잖아요. 근데 지금 을이 누굽니까? 임차인이죠.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당사자가 약정을 한 경우에 1기의 차임 연체만으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임대차는 대표적인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만 빼고요. 따라서 2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강행 규정이고 그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인 거죠. 따라서 2기가 아니라 1기 차임만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고요.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죠. 5번, 갑이 그 후 이 전표를 토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을은 갑과의 임대차 계약 기한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또 은근히 또 잘 틀린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요. 2번이 답이거든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 정리해드리겠지만 임대인도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두 번째 영상에서 정리하겠죠. 나머지 것들, 자,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있죠. 보증금 반환 채권도 임차인에게만, 비용 상환 청구권 누구한테만요? 임차인에게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된다고요? 자,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임차권자는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모두에게 인정되네요.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자도 건물에 관한 임차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니은번도 모두 다 인정되고요. 디귿번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인정되죠. 물론 전세권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은 있지만 모두에게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다 있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작년도 문제네요. 어렵지 않았죠.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예요. 자, 25회인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떠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뭘 생각하면 될까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경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임대차라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임대차니까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임대차입니다. 자, 제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될 수는 없겠죠.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면서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여간방에 하룻밤 자면서 무슨 경제사정이 병된됐다는 이유로 증액을 청구한다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저는 이 직업상 여간에 참 잘 잡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강의를 가게 되면 여간에도 자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려고 들어갔는데 이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거예요. 막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제가 인터폰으로 카운터에 전화했더니 이 아줌마가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이 아줌마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약에 편의점 가가지고 형광등을 사다가 바꿔 꼈다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줌마 나와서 그 아줌마 바꿔줬는데 만약에 제가 제 돈으로 형광등을 사다가 바꿔 꼈다면 다음날 퇴실을 하면서 그 형광등값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도 인정이 되고요. 요거 하나 인정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요. 지출 시 청구하잖아요.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그러면 종료 시에 청구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되죠? 유익비죠. 따라서 1번은 유익비에 대한 설명이지 필요에 대한 설명, 필요비에 대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X죠. 3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어요. 자, 부속물을 매수했으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데 물론 이것도 임대차 종료할 때 청구하겠죠. 그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면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죠.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라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토지 임차인에게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돼요. 자, 첫 번째 요건이 뭔가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뭐가 되죠? 약정이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X가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여기에 26회 문제인데 좀 길긴 하지만 이런 식의 내용이 주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물론 맞겠죠.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에요. 그러면 구성 부분이라는 말은 부속시킨 물건이 부동산에 그 물건에 부합됐다는 거거든요.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객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됐어요.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3번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어떻습니까?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뭐죠? 맞는지 답이 아니네요. 그죠? 답이 아니네요.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죠.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이에요.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이 유효해요. 까지 끊어볼게요. 자, 만약에 증축한 부분이 부합이 안 됐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인 것이 아니라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증축한 부분이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려면 이 증축한 부분이 부합이 돼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증축한 부분이 부합이 되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으므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얘기고 임차인은 유익비 상한 청구가 허용된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구성 부분이다, 부합됐다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출제될 수 있고요. 만약에 헷갈린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부합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부합됐다는 말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부합되고 그러면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고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6번입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의뢰 토지를 임차했어요. 토지 임대차잖아요.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는 거죠. 그러면 요 갑은 요 Y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또 임대인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요건을 갖추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2번.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라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두 가지라 그랬죠.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또 아니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되죠. 4번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우리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갑의 임차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지상물 매수도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래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죠. 좀 답이 너무 쉬워가지고 김이 좀 빠지네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보셔야 되겠죠. 7번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라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X.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거죠.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X. 뭐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물이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줄 의무는 없는 거죠. 이건 상식 아닌가요? 따라서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다시 말하면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 있는 건물까지 사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3번은 X입니다.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방 만료 전에 종료됐어요. 그러면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아니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도 아니니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갱신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게 되므로 5번은 X죠. 답은 4번이네요. 작년도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벌써 두 문제 나왔는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8번. 아마 민잡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임대차에 관한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8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에 청구하는 거니까 1번이 맞고 1번이 답이네요. 참 김이 좀 빠지는데요.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어요. 부합됐죠?
부합이 됐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 무효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여간방의 하룻밤 잔 경우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죠.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입니다.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X. 1년이 아니라 6월 내에 행사해야 되므로 X네. 따라서 이 문제는 옳은 지문은 1번이 답입니다. 9번입니다. 보시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민법 문제가 참 많이 나오죠. 자, 30회 때 작년에는 뭐죠? 3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3문제, 4문제, 5문제까지 출제된 해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중요한 거죠. 자, 9번. 임대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토지 내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X죠. 자,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X고 1번이 답이죠.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요. 적법한 전차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동일하던 전차인도 인정될 수가 있고요. 4번,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무효고요.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 자기 개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의 경우에는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맞네.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소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에는 마쳤다. 다음 전 틀린 거죠. 그러면 이 갑은 토지 임대차죠. 그래서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앞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1번, 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존속기간이 만료했죠. 을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갑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 2번, 갑이 이계 차임액을 연체해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3번, 갑의 건물 매수 청구가 적법해요? 그럼 적법하면 쌍방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간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긴 해요. 따라서 대금을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등기를 안 하면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을의 대금 지급 있기까지는 건물 부지 후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쌍방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더라도 차임, 임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갑이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자, 만약에 병에게 이전되려면 이전되나요?
잘못하면 이거 엉뚱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지금 보시면 갑이 건물에 대해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 있잖아요. 근데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에도 미치죠.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 Y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토지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토지 임차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갑이 을에 동의 없이 토지 임차권과 Y 건물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 텐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틀린 질문은 3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 하나죠. 그렇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로도 신축한 것에 한정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지상물은 지상물 매수 청구, 토지 임대차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 거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은 사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데 사라는 얘기인데 내게 아니면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이제 그 지상물 건물은 더 이상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니까 임차인은 더 이상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옳은 걸 찾는 거죠.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그때 비로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3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4번,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고요.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소멸을 정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